한 달에 한 번씩 발매드립니다. 우리 동네 용인 특례시를 더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 월간 용인. 월간 시리즈는 경기도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 일일 특파원이자 일일 홍보대사로 우리 지역을 직접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용인 특례시 이상일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네. 5월에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그 휴일도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님은 쉬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었고 예. 부처님 오신 날이 있었고 어버이날도 또 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행사 네. 많이 할 것 같아요. 시장님, 네, 그날도 아마. 뭐 바쁘셨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5월 5일 경우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함께 겹친 날이어서 예. 예, 여러 군데에서 행사가 있었고요. 우리 용인 유명한 미르 스타디움 아시죠? 그럼요. 거기에 예. 우리 어린이를 위한 여러 도서관 등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상상의 숲이라고. 예. 거기서 우리 용인 문화재단 주최로 다채로운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가 또 문화재단 이사장이고 해서 그러시군요. 직접 가서 예. 어린이들 응원해주고 만나고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이런 것을 했고, 그 전에 또 용인시 어린이집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시가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시청 앞 광장에서 네, 그 또 여러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했습니다. 되게 풍성하게 했네요. 네. 그러면 용인 특례시에 살고 있는 사람 아이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우리 용인시 어린이들이 많이 왔지만 예. 상상의 숲 그날 행사 때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형극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회자가 어떤 학부모를 이렇게 어린이와 함께 지명을 해서 모셨는데 수원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경기도 네, 주변 권역에서 도시에서 많이 왔고 예. 프로그램이 워낙에 재밌고 다채로워서 그날 미르 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인형극에는 제가 짐작컨대 한 2,000명 이상 오셔가지고 보고 계셨어요. 시장님 이런 거 행사하면 정말 뜻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 네,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상의 숲 시간 나시면 한번 오시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평소에도 많이 가동되고 있고, 예. 제가 시장 되고 나서 1억 8천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리노베이션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주말마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장님과 이제 본격적인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 먼저 스포츠 소식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으로부터 많이 얘기 들었던 거예요. 이 세리팍 위드 용인 네. 이 골프 테마파크 드디어 내일 개관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과거 우리 용인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실내 체육관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저희가 과거에 스탠드 시설 일부를 이제 대부분 철거했고 일부를 건물로 좀 개조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3층 건물이죠. 예. 네, 거기에 이제 세리팍 위드 용인이 들어서고 바깥에는 잔디 광장입니다. 그래서 다채로운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이 앞으로 전개될 거고요. 예. 박세리 감독이 직접 거기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또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 유망주들을 육성하는 그 골프 꿈나무 육성 사업도 용인의 각 학교와 연계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 또 문화 프로그램 또 소상공인을 위한 벼룩시장이라고 하죠. 플리마켓도 가동을 할 거고 건물 안에는 박세리 감독이 과거에 US 오픈 우승할 때 그 신발 벗고 호수에 들어가서 샷을 한 그런 모습 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본인과 관련된 기록물, 전시물 이런 것들이 이제 진열이 될 것이고 1층 카페도 잘 운영이 되고 북카페도 운영이 되고 3층에는 세미나실처럼 해서 각종 토크 콘서트도 이루어지게 되고 특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박세리 감독은 상주하는 건 아니죠? 박세리 감독의 회사가 가즈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요.
용인으로 회사 자체를 옮겨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무실이 거긴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일부 이제 회사 직원들이 일을 하고 예. 본사는 용인의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세리팍 위드 용인 골프 테마파크가 관련된 기사를 쭉 보면 네. 방금 말씀하신 이 박세리 감독의 회사발로 이렇게 나온 거라서 용인 특례시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용인 특례시 보도 자료는 먼저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예. 바지 인터내셔널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저는 우리 용인에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모든 스포츠 스타들이 시간 내기는 어렵겠지만 박세리 감독이랑 그 과거에 종합운동장 터가 아주 넓기 때문에 예. 거기서 우리 스포츠 스타들이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가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뜻을 전달했고요. 예. 이렇게 복합 스포츠 문화 공간이 생기는 것은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내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이 열리고요. 당연히 뭐 시장님도 참석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스포츠 소식 다른 거 하나 알아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이 가칭 용인 FC 이제 창단 준비 위원회가 발족이 됐고요. 이제 거의 이제 움틀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3월 초 창단 선언하고 불과 한 달 뒤에 창단을 위한 조례를 시의회에 처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평가를 한국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창단 준비위원회를 이제 가동을 해서 예. 창단 준비위원회에는 축구 전문가들 외에도 우리 용인의 이 범시민적 어떤 결집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전직 시장님들 모두 고문으로 또 참여하셨습니다. 정당 불문하고 함께 참여하셔서 지금 힘을 모아주고 계시고요. 여기 정치적인 견해는 큰 의미 네, 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단장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그렇죠. 단장을 이제 선정하기 위한 지금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 기간입니다. 예. 어떤 분들이 지금 응했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받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인 미르 스타디움은 지난 2월에 전북 현대가 호주의 시드니 FC하고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는데요. 그 경기를 뛰고 난 이승우 선수가 자기가 뛰어본 경기장 중 국내에서 잔디가 제일 좋은 경기장이 미르 스타디움이다.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6월 5일 한국과 호주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가 있습니다. U22, U22 국가대표팀이고요. 7월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동아시아 이제 축구 국가대표팀 대항전이 있어요. 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용인에서 전 경기 6경기 다 열리고 여자는 수원에서 열리는데요. 남자 대표팀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이렇게 이제 리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7일 한국 중국전, 7월 15일 한국 일본전이 열리는데요. 미르 스타디움 찾아주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용인의 자랑이 됐어요. 이제 용인 미르 스타디움. 근데 그 앞서 우리가 뭐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쭤보긴 했지만 이 교통 문제 여전히 신경 쓰고 계시는 거죠? 교통 그렇습니다. 지금 길의 구조상 교통 흐름을 뭐 길을 갑자기 넓힐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작년 10월 15일 한국과 이라크 월드컵 예선전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한국의 월드컵 예선 홈 경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1승 3무입니다. 근데 유일한 1승이 용인에서 있었습니다. 기운이 그때, 중요합니다. 기운이. 3만 7천 명이 넘게 들어가는 이제 그 관중석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가득 찼는데요. 그때 좀 불편을 느끼신 분들 계셨는데 저희들이 셔틀 운영도 하고 주차장을 주변에 많이 마련해서 생각보다는 좀 원활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좀 시간을 갖고 개선을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슈팅 스타 시즌 2가 녹화가 용인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관중을 이제는 좀 그 받는
그런 녹화 경기였는데 네. 많이 오셨더라고요. 약간의 정체는 있었지만 괜찮았고 슈팅스타 시즌 2는 그 박지성 단장을 비롯해서 최용수 감독님, 뭐 설기현 수석 코치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정말 과거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예. 지금 현역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지금 4경기 가운데 3경기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야, 아무래도 뭐 시설 좋고 잔디 좋고 그래서 아마 지금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아까 타이밍을 놓쳐서 못 여쭤봤는데 이 창단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되게 스타급 그 축구 선수들이 많아요. 질비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 최진철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이야기하면 지금 감독하시는 분도 그렇죠. 계시고 한데 이동국 선수, 최진철 선수, 김두현 선수, 황보관 선수, 뭐 이영실 선수 꽤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프로축구팀 감독을 김두현 감독 같은 경우는 전북 현대 감독을 했고 황보관 감독은 FC 서울 감독을 했죠. 네. 그럼 이분들은 용인 FC의 초대 감독에서는 배제되는 거예요? 감독하고는 이제 감독은 별도 이제 선정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희들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뭐 스포츠 소식 뭐 여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시장님, 이 용인 특례시가 탄소 중립 실천 거의 앞장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탄소 중립 포인트제도 있고 생태학교 육성제도 있고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장 취임한 이후에 2022년 하반기인데요. 환경부가 환경교육도시 선정을 이제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환경 분야에서 좀 노력을 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시장의 어떤 지식, 의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요. 그 4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서 용인이 선정이 됐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로 생태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3개교씩에서 현재 9개의 교인데요. 시의 예산으로 환경교육 지도사를 학교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개 학교에 이제 이렇게 생태학교 지정을 해서 생태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그걸 또 실천하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교과목 2회인 거죠. 네, 그렇죠. 올해 초에는 우리 한국 환경 산업기술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용인시 어린이집 연합회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청 시 이렇게 해서 이 잔반을 좀 줄이자. 그래서 이제 K 잔반 제로 프로젝트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도 먹을 분량만 이렇게 가져가고 그래서 잔반을 정말 없애는 학생들에게는 탄소 중립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이것도 최초입니다. 환경부와 우리 용인 특례시 에버랜드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 테마파크가 있는데 테마파크 중에 최초인데요. 테마파크를 찾는 손님들이 일회용기는 쓰지 말자, 일회용 컵 쓰지 말자. 그래서 다용컵 쓰자 해서 다용컵을 쓰기 위한 협약을 했고요. 그러려면 거기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제 많은 불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은. 그래서 다용컵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하기로 했고. 그럼 다용컵을 쓰고선 또 반납하는 그렇죠. 거예요? 반납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용인에는 2,173개의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공인중개사협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소등을 간판 소등을 하자. 계속 하나요? 네, 부동산 그렇습니다. 소등을 지금 많이 합니다. 용인은 그렇게 해서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소등을 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했을 때 25년 수령의 소나무 30만 그루를 예. 심는 효과가 있고요. 전기료를 절감하는 예산은 한 12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래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 용인 시의 공직자들은 각 관청에서 일을 하는데 다회용기 쓰고 일회용 컵은 최대한 쓰지 않는다. 예. 그 다음에 급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달에 최소 한 번 정도는 저탄소 식단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육식 대신 채식 중심의 이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방면에서 지금 이 친환경적인 노력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이 용인 특례시가 이 아무래도 좀 그 뭐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부모님 이사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도 예, 많은데 감사합니다. 그 어른들을 위한 정책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보건복지부가 후원을 하고 건국대가 주관한 고령 친화도시 정책 대상에서 저희들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 지난해 이제 세계보건기구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도 저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워낙 이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이 80가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예. 가동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게 그런 있었군요, 평가를 진짜. 받게 되는데요. 지난해 초 이거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홀몸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예컨대 전구가 고장이 났다. 네. 그럼 의자를 놓고 올라가셔서 전구 힘드셔. 갈아 끼고 만약에 의자 넘어지면 또 다칠 수 예. 있어서 이 장고장 수리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연락을 주시면 예. 시가 고쳐드립니다. 다만 뭐 시의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고치는 건 아니고 자활 기업을 통해서 고쳐드리는데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데 예. 며칠 전에 보도자료 나갔지만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니 98%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은 분들이죠. 매우 만족. 2%가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만족이어서 올해 또 사업을 계속 시작을 합니다. 예산을 예. 좀 더 늘려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처음 시작하는 것이 좀 고령 어르신들 관공서 가시거나 병원 가시거나 네. 이렇게 가실 때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동행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동행 매니저가 연락을 받으면 댁으로 가셔서 모셔서 병원에 가서 접수부터 나중에 수납까지 다 챙겨드리는 일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 그리고 이제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디지털 세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위한 이 여러 가지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 스마트 경로당 정부 공모에 선정돼서 한 13억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예. 스마트 경로당을 한 60곳 정도 설치를 할 생각이고요. 예. 또 AI 순위라고 해서 이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거나 부부간만 계신 곳 예컨대 약을 드셔야 될 때 약을 드십시오. 지금 과거에는 기기를 이렇게 시계처럼 찾는데요. 예. 이제 2세대 순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냉장고나 약통이나 이런 이제 리모컨 이런 데에 센서를 부착을 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을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앱을 통해서 시에 일주일 아니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알려주고요. 또 어르신들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다면 바로 연락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이렇게 하게 되고 어르신 일자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학교 안전 지킴이 활동도 하고 계시고 지하철역에서도 많은 안내 활동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시니어 빨래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세탁기들이 여러 대 이제 갖춰져 있는데 거기서 빨래방 운영하고 이제 수입도 올리시고 그럽니다. 그렇죠. 시니어 빨래방을 올해도 또 하나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점포를 계속 늘리신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님을 골치 아프게 했던 얘기예요. 그 양지면에 있는 경남 아노스빌 아파트 하자 문제. 지난번에 여기 굿모닝 오비에서 출연하셨을 때는 입주가 시작됐다 이렇게 좋은 소식 알려주셨는데 3월 30일 시작이 됐었어요. 하자 보수 이행 상황 보러 또 가셨다고요?
제가 이제 4번 방문했는데요. 4번 방문하고 하자 보수를 챙길 건 챙기고 물론 100% 됐다고 장담은 못 하는데 예. 또 지체 보상 문제가 있어서 보상 문제까지 해결하고 입주가 시작이 됐고 예. 중도금 대출 연장도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지금 뭐 입주가 뭐 절반 이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계속 진행 중이군요. 제가 그 이후에 간 적은 없고 한번 지나가다가 쓱 이렇게 차로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일부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또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그 지하 주차장을 사흘에 걸쳐서 다시 한번 전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태에 비하면 한결 나아진 이제 상태고요. 그 이후에 다른 곳에 또 공동주택 현장을 찾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승인이 나가서 이제 공사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곳 16곳을 미리 좀 저희들이 품질 점검을 해서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의 부실이나 또 전용부 이제 살 안에 있는 세대 가구죠. 전용부 부실 문제 같은 거를 일단 시공 단계부터 저희들은 철저히 점검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용인 특례시에는 앞으로 부실 아파트는 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시장님이 가지 않도록 입주까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일종의 부실을 막기 위한 시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또 발표할 생각인데요. 그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시공을 하게 된다면 일을 하다 보면 완벽하게 100% 잘 지어지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아주 작은 하자들은 금세 보수를 할 수 있으니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앞으로 시공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거의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제 퀴즈 당첨자 한번 발표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로골퍼 박세리 이름을 딴 복합 스포츠 문화공간이 용인에 내일 개관됩니다. 이 문화공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1번 세리파 위드 용인, 2번 용인 플랫폼시티. 정답 몇 번입니까 시장님? 네, 세리파 위드 용인인데요. 오늘 당첨되신 당첨자 말씀드리기 전에 워낙 좋은 사연들 많아가지고 제가 요거 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새싹 문자 7394번님이거든요. 용인에서 애 키우고 살기 참 좋습니다. 따뜻한 이 따끈한 용인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3583번님 오늘 출첵했습니다. 이러면서 박세리의 영웅을 길이 새겨 잊지 말아야 하는 기쁨 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박세리 같은 영웅 많이 배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주셨어요. 그다음에 2870번님 정답 1번 주셨고요. 체육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식입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에 기여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3140번님 우리 부부 어르신들 이 골프 좋아하는데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우리 당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읽으신 분들은 다 드렸으면 좋으려면 당첨자는 8737님 살기 좋은 용인 최고입니다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커피와 간식 세트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7303님 용인시는 스포츠 마케팅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떡볶이 세트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시장님 시간 한 1분 남았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용인 특례시에 여러 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시민의 또 삶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생활 정치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례시가 좀 하는 일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늘 제게 직접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용인 특례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사랑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여기까지 이제 이상일 시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